음악을 듣는다고 가정해보자. 제2음이 울릴 때 직전에 제1음이 울렸던 순간은 과거일까 현재일까? 이에 대해 과학적 시간관에서는 현재는 과거나 미래와 단절된 점과 같은 순간이므로 과거라고 답할 것이다. 반면 체험적 시간관에서는 현재 지평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현재라고 대답할 것이다. 제2음이 울릴 때 1음이 울리는 순간, 그거는 이제 과거인지 현재인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 체험적 시간관을 확립한 사람은 후설인데, 현재가 파지, 원인상, 예지라는 지평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나간 것과 다가올 것이 함께 생생하게 지각이 된대요.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같이 온다는 건데, 이것을 현재화 작용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원인상은 음을 듣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에 의식된 근원적 인상을 말하는데, 제2음을 듣는 순간 직전에 들은 제1음은 바뀐 형태로 여전히 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원인상을 의식 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파지입니다. 또한 제2음을 들을 때 아직 듣지 않은 음을 예측하듯이 원인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즉각적으로 예측하는 게 있는데, 그게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는 충족될 수도, 어긋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래가 정확할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이처럼 과거가 현재로 다시 당겨지고 미래가 현재로 미리 당겨지면서 현재 지평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2음을 들을 때 1음이 들렸던 순간도 현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문단은 후설이 내가 그 전에 들었던 것, 그리고 그 뒤를 예측하는 것들이 전부 다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후설은 지금 여기서 현재화 작용을 얘기를 하면서 파지와 예지를 설명을 했어요. 파지라는 건 원인상을 의식 속에 계속 붙들고 있는 거고, 예지는 원인상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127번의 1번 선지, 후설은 현재가 지평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 현재의 지평이 형성된다라고 후설이 이 문단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도 해결할 수가 있죠. 과학적 시간과는 현재를 전과 같은 순간으로 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밑에 3문단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현재의 지평 형성은 이번에 현전화라는 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대요. 위에 나왔던 현재화가 자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거라면 현전화는 능동적 작용이 있어야지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전화에는 회상이 있는데 파지가 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위에서 파지라는 건 원인상을 의식 속에 붙들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천재가 아니니까 이걸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사라진 걸 현재에 불러오는 것이 바로 회상입니다. 또한 미래의 일을 현재에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를 기대라고 한다. 현전화는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현재와 융합해서 현재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여기 문단에서는 현전화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현전화에는 회상과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했고, 현재와는 다르게 능동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다만 현재화가 원인상과의 감각적 연속성이 있는 것과 달리 현전화는 감각적 연속성은 없기 때문에 생생함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요, 127번에 2번이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장난이긴 했지만 현 전화가 현재화를 기반으로 일어나는데 얘는 지금 순서를 바꿔놨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4번 선지가 맞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지평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죠. 왜냐면 현 전화는 현재와 융합되어서 현재 지평을 새롭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논의는 현재가 유기체처럼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먼저 개인의 관심이나 주의력에 따라서 파지, 예지, 회상, 기대가 정도가 달라져서 현재 지평도 바뀔 수 있대요. 예컨대 프로듀서가 휴양지에서 휴식을 위해 음악을 들을 때보다 음반 출시를 위해 음악을 들을 때 현재 지평이 더 넓어져. 왜? 관심이나 주의력이 다르니까요. 또한 현재화는 현재 지평에 대한 통일적 인상을 변화시킨데, 제1, 2음을 들으면서 제3의 높낮이를 예측한다면 그 세 음에 대한 나름의 통일적 인상을 갖는다. 그런데 만약 예측하지 않은 제3음이 들려서 나의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1, 2음에 대한 1, 2, 3음에 대한 이전의 인상도 달라져서 통일적 인상으로 변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겠죠?
체험적 시간관을 통해 인간은 항상 경험을 통일성 있는 구조로 파악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고정된 사물을 보거나 삑하는 소리를 들을 때조차 그 순간만을 지각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지각하거나 회상과 기대를 함으로써 그 대상과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려는 인간의 속성을 설명한다. 네, 이 밑줄칠 부분이 127번의 5번 선지가 맞다는 거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럼 128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원인상은 회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의식이다. 자, 원인상의 개념을 보면요. 원인상이라는 건 음악을 듣는 것처럼 대상을 지각하는 순간에 의식된 근원적 인상을 말하고, 그리고 회상이라는 건 여기 밑에 있죠. 파지된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에서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걸 다시 불러오는 게 회상입니다. 자, 그러면 원인상은 지금 여기서 현재화에 나오는 파지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파지가 될 거야. 그리고 그 파지가 된 것을 현재로 불러오는 것이 바로 회상이죠. 그래서 이 둘 간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회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원인상이 의식으로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평은 개인의 주의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문 4문단에 보면 주의력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3번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서 현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것은 파지가 아니라 회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예지가 충족되지 못해도 자아는 그걸 통일성 있게 바꿉니다. 그게 4문단에 특히 여기 부분 있죠. 예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 이전의 인상을 바꿔서 통일적인 인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간다고 했어요. 정답이 5번인데 기대는 원인상과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예지와 다르다. 자, 기대는요 현전화예요. 그리고 예지는 현재화예요. 지문에서 현재화는 의지와 무관하고 현전화는 능동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전화인 기대는 당연히 요건 연속성 얘기네. 여기죠, 여기. 현전화는 감각적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 현전화에 속해 있는 기대도 그럼 당연히 감각적 연속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129번 문제. 앞의 음정이 미솔, 파라 사이처럼 좁은 음정일 경우 앞 음정이 위로 올라가는 음이면 뒤 음정도 상행, 앞 음정이 하행이면 뒤 음정도 하행으로 예측한대요. 반면 파와 레 사이처럼 넓은 음정이면 반대 방향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자, 1번 선지 한번 가볼게요. 자, 가의 제이음, 네, 솔이잖아요. 근데 이런 밑솔과 관련된 애는 좁은 음정이죠. 좁은 음정의 경우에는 앞에가 상행으로 나오게 되면 뒤에도 상행이라고 예측을 하죠. 근데 여기 지금 상행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 1번 선지는 지금 현재 듣는 순간에서 과거와 미래를 같이 지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파지와 예지라는 말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번은 그냥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파와 레니까 얘는 넓은 음정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넓은 음정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얘가 지금 상행인데 여기 뒤에가 상행인 거 보이죠? 그러면 예측과 어긋나겠네요. 그래서 3번 선지. 제2음을 듣는 순간, 레를 듣는 순간 예지가 제3을 들을 때 충족되지 못해 제1음에 대한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네, 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상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과 달라졌겠죠. 그 다음 2번 선지. 가의 제3음, C를 듣는 순간 직전에 가졌던 통일적 인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상행이라고 예측했는데 진짜 상행이거든요. 자, 다를 한번 볼게요. 다는 파라라니까 좁은 음정이겠죠? 좁은 음정인데 앞에가 상행이면 뒤에도 상행일 거라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얘 지금 하행하고 있죠. 그럼 통일적 인상을 갖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통일적 인상을 어떻게든 변화시키려는 경험을 하겠죠. 라 같은 경우에는 파라레니까 넓은 음정일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상행이면 뒤에가 하행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여기 똑같이 하행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상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끼겠죠. 내가 예측한 거 그대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후설이 브렌타노한테 하는 얘기면 후설의 견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브렌타노는요.
직전에 지각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상상을 통해 이미지가 변형된 상태로 떠오르는데 이게 지각이 아니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후설은요. 파지나 원인상이나 예지를 전부 다 지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노래를 들으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각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브렌타너는 그걸 지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가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설은요, 상상이 아니고 지각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2번. 후설은 변형이 있다라고 보고 후설은 지각한 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봤고요. 그걸 후설은 파지라고 회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과거 일을 회상하는 건 지문에서 이문단에 현 전화에 해당하잖아요. 현 전화는 능동적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노력 없이도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단절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 1문단에 나왔던 과학적 시간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후설의 견해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